토마토가 하나씩 둘씩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기촌 피라미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마당 텃밭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택 정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작물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5년 동안 제가 경험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농 기촌한 지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전원주택 집을 짓고 이 마당에 잔디를 심고 마당 기퉁이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좁아서 봄이면 제가 작물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과실술도 키우고 또 봄, 여름에 상추니, 토마토니, 고추니 하는 작물들을 키워서 여름 식당에 올려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연구하고 또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좁은 정원주택 텃밭에 과실수와 작물을 함께 가꾸어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간을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정원 만들기 활용법이라고 할까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그 사이먼 스캣 시험는 포도죠. 여기도 사이먼 스캣 시험는 포도입니다. 지금 열매가 좀 열려 있죠. 작년 11월 달에 마을 형님으로부터 조그만 나무 모종을 구해서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뿌리 활착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열매가 더 커야 되는데 뿌리 활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열매가 열린 것만 해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열매가 굉장히 여러 송이가 열리고 또 알이 굵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사이먼스캣 포도 능구식 작물은 여름에 비가 오고 이러면은 열과 현생, 즉 알이 터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은 비닐로 비가림을 합니다. 농사를 대농하시는 이런 하우스 재배에서는 반드시 비가림 시설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같이 텃밭에 조금 심어 먹는 그런 포도나무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혼자서 이렇게 시설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태풍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쉽게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비닐이 있어서 여기는 비가림을 하지 않았고 이쪽부터는 비가림 했는데, 비가림이 한 나무와 비가림 하지 않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간단할 겸 여기는 비닐이 없고 여기부터는 비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이먼스캣 두 그루하고 마지막에 요 한 그루는 사이먼스캣이 아닙니다. 블랙 사파이어, 미국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입니다. 블랙 사파이어. 이것도 옮겨 심은 지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맨 밑에 열매가 하나 열렸습니다. 이것은 블랙 사파이어. 자, 한 그루, 두 그루, 마지막에 세 그루를 심었는데
이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아직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도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뿌리가 많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옆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또 봄, 여름 작물들은 고추니 뭐 토마토니 하는 거는 보통 8, 9월 되면은 생명을 다해서 다 뽑아내야 하므로 이 포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9월달, 8월달, 9월달 되면은 토마토, 상추, 고추 이런 것들은 생명을 다해서 다 뽑아내므로 포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포도나무 뿌리 가까이에 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그루의 포도나무 사이에 토마토, 고추, 오이, 뭐 상추, 가지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수박인데 지금 시기는 수박이 조그만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린 이유는 작년에 제가 여기에 수박을 심었었는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서 수박 모종이 자라길래 자연적으로 자라길래 제가 몇 개를 그런지가 있는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이만큼 굉장히 자랐습니다. 이것은 줄내림을 해서 위로 쭉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수박 열매가 맺히기에는 조금 늦었지만은 자라는 속도를 관찰해 보고자 심어 놨습니다. 여기는 청양고추 4그루 열매도 제법 많이 열렸죠. 아주. 여기는 상추를 조금 심었는데 아직 뽑아 먹지 못했고, 요거는 조선오이입니다. 조선오이 한 그루를 깨끗하게 줄내림 해가지고 깨끗하게 위로 쫙 올렸습니다. 아주 이쁘게 되어 있죠. 열매가 하나 딱 열렸는데, 조선오이는 9월 10월달까지 오래 달려 있고 오랫동안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오이를 심을 때는 조선오이 뿐만 아니고 그 다음 가시오이, 마디오이 이런 것들 같이 심어야 가시오이, 마디오이는 장마가 오면은 생명을 다합니다. 그 이후에 오이를 먹을 수 없기에 반드시 오래 먹을 수 있는 조선오이, 여기도 한 그루 있네요. 조선오이를 심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심은 종류는 사인베스켓, 블랙 사파이어, 조선오이, 가시오이, 가지, 그 다음에 토마토가 제법 컸습니다.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토마토. 여기도 토마토 있죠. 토마토 좋습니다. 토마토. 토마토, 그러면 고추, 일반 고추하고 청양고추, 그 다음에 여기 수박, 여기는 오이 모종입니다. 여기도 심어놨죠. 토마토를 여기 비갈미 시설에 하면은 좋은 이유는, 토마토는 청근성이 아니고 그 뿌리가 신근성입니다. 신근성이라 하면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뿌리가 내려갑니다. 웬만하면은 물이 가물어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을 많이 먹지 못하다가 비가 장마가 온다든지 비가 갑자기 내리면 물을 흠뻑 들어 마십니다. 그 기간에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토마토는 물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해서 열과 현상, 즉 토마토 열매가 터져서 부러진다는 이야기죠. 제가 4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을 하면은 장마에 비가 오더라도 비가 이 안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주는 물 습관으로 토마토가 열과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해충도 비가 되면 되기 때문에 병해충도 적고, 특히 고추는 비가 오고 나면은 흙탕물이 튀어서 고추는 굉장히 그 충해 벌레에 취약한데, 이 비가림 안에 고추를 이렇게 키우면은 비를 피할 수 있기에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병의 충에 아주 좋습니다. (7월 18일) 장마로 비가 아침부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복수각, 비가 계속 내려서 햇빛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토는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굉장히 햇빛을 좋아하는 호강성 작물인데요. 장마가 올해 이렇게 7월 달에 계속 이어지면서 햇빛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토가 하나씩 둘씩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정원에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그 비가림 시설 밑에 사이머스켓, 씨없는 포도, 토마토, 마디오이, 조선오이, 가지,
고추, 수박 이런 작물들을 함께 키워보면 어떨까요? 여름에 날씨가 덥고 해서 특히 장마 기간에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마토나 일반 포도 이런 일반 작물들이 순간적으로 물을 많이 흡수하게 돼서 과실이 열과 현상으로 해서 터집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장마 기간에는 필요한 시설입니다.